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베르누이 정리의 응용을 통해서 용기에서 유출되는 그 유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피토관을 통해서 흐르는 유체의 또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투리관을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벤투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탈리아 이제 그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딴 그런 그 장치가 이제 그 벤투리관입니다. 자, 이 벤투리관은요, 그 관로의 일부 단면을 이렇게 이제 축소를 해가지고서요, 그 평행 부분을 이렇게 약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그 관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요, 이 유체가 이렇게 이제 흐르면서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아주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낮아집니다. 예. 자, 이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U자관을 이렇게 이제 그 액주계를 설치를 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압력차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액주의 높이가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액주의 그 높이를 측정을 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벤투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단면 1과 여기 단면 2, 이 사이에서 이제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관은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져 있죠? 그걸 감안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단면 1에서의 이제 그 압력과 속도는 이제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압력과 속도는 또 이렇게 감마분의 B2 플러스 2지분의 V2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수평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단면 1과 단면 2에서의 그 위치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Z1과 Z2는 이제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단면 1과 2의 그 단면적을 각각 이제 A1, 이제 A2라고 놓으면은 이제 유량을 이제 그또 Q라고 놓고요. 그렇게 되면은 유량 Q는요, 어떻게 되나요?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A1 곱하기 V1 또 여기에서 A2 곱하기 V2가 되는데 그 값은 어때요? 같은 값이 되겠죠? 그게 이제 연속 방정식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V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 여기에서 이제 감마분의 P2를 갖다가 뭐예요?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시키게 되면은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가 돼요. 그리고 2지분의 V1의 제곱을 갖다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지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V1 값을 위에서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기에서 2지분의 V2의 제곱이 이제 공통 인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는 어떻게 돼요? 2지분의 V2의 제곱해서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V2의 제곱에 대해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V2의 제곱은 다시 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요, V2 값이에요. V2는 바로 뭐예요? 이 평행부에서의 유속입니다. 이 V2 값입니다. 그래서 V2를 정리한 식을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 식을 이제 A라고 놓겠습니다. 자, 바로 이 식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유량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량을 측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량 Q는 여기에서 이 식 A에서 A2, 즉 여기에서의 그 평행부에서의 단면적 A2를 곱하면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Q는 A2V2 해서 이제 여기에서 V2 대신에 바로 식 A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P1 값하고 P2 값, 이건 뭐예요? 단면 1에서의 압력 P1, 그리고 단면 2에서의 압력 P2예요. 그럼 이걸 또 알아야지만이 유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액주계를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압력 P1과 P2의 그 압력 차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요? H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으로 이걸 갖다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때 이 액죽에 들어가 있는 이 유체의 비중량을 이제 감마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흘러가는 이 유체의 비중량은 감마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압력에 의해서 발생된 이 높이차, 이걸 이제 H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액죽의 압력을 측정하는 우리 액죽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U자관에서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위치에서 압력은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압력이 바로 이 위치에서는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우선 여기서의 압력 P1이 있어요. 이 단면 1에서의 압력, 이 유체가 갖는 압력 P1.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바로 뭐예요? Z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체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유체의 비중량 감마예요. 그럼 압력은 어떻게 돼요? 감마 Z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위치에서의 압력은 P1 플러스 감마 Z가 됩니다. 다음 이 위치에서의 압력값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의 압력값 P2 플러스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압력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압력값은요. 감마의 Z-H. Z-H는 바로 어떤 높이를 말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게 Z-H예요. 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곱했습니까? 이 유체의 비중량을 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비중량 감마 S인 바로 이 유체의 압력을 또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압력값은 어떻게 됩니까? 감마 S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의 양변을 감마로 이제 나눕니다. 자,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감마분의 P1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감마 비중량이 없어지고요. 여긴 감마분의 P2가 되고요. 여기 또 감마가 없어지면서 Z-H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감마분의 감마 S의 H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유량을 구하는 이 식에서요. 감마분의 P1-P2라고 하는 이 식을 바로 이 H 값으로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식에서 이걸 감마분의 P2를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 좌변은 감마분의 P1-P2가 되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Z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Z가요.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Z하고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H하고 감마분의 감마 SH만 남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또 H죠. 그럼 H로 묶으면은 식이 이제 이렇게 돼요. 감마분의 P1-P2가 바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식을 여기다가 바로 감마분의 P1-P2 대신에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하면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게 A1분의 A2 뭐예요? 여기에서의 단면적 그리고 여기에서의 단면적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둬도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을요. 지름으로 즉 D1과 D2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 A1분의 A2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을요. D1분의 D2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이에요. 이게 지금 원형 단면입니다. 네. 그리고 A2는 4분의 D2의 제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4분의 파이 없어지면서 식은 이렇게 D1분의 D2의 4제곱이 되겠죠. 뭐가요? 바로 A1분의 A2의 제곱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이 식에서요. 식 B에서요. Q는 A2의 A1분의 A2의 제곱 대신에 이 값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감마분의 P1-P2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이 값이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벤트류관에서 그 유량을 구하는 식을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벤트류관에서 이렇게 유량을 구하는 식을 이렇게 유도해내는 그러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